2025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하세요. 쿠팡 플레이와 함께 하세요. 함께하세요. 마모스. 네, 안녕하세요. 크뷰 컨텐츠의 새로운 진행을 맡게 된 해설위원 정우원입니다. 이전에 장영훈 코치님이 하시던 이제 원투펀치에서 크뷰 콘텐츠를 제가 이제 이어서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콘텐츠를 좀 설명을 드리면 K리그에서 영상을 분석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딥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K리그에서 뭐 팀에 대한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선수에 대한 개개인 분석이라든지 여러 요소를 좀 뽑아서 시청자분들이 K리그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게 되겠고요. 제가 오늘부터 이번 2025년 K리그 크뷰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K리그가 개막했죠. 네, 2025 K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빠르게 개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K리그를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봐주셨고 또 현장으로 가서 같이 즐겨주셨던 팬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경기가 있었고 그 경기들이 사실 되게 반전이 많이 있었던 지난주였는데요. 제가 뽑은 경기는 제주에서 열린 제주 SK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FC서울 같은 경우는 김기동 감독 체제하에서 이번 시즌에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들 중에 한 팀으로 손꼽히고 있죠. 리그가 개막하기 전에 단연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이 FC 서울을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이냐가 뭐 리그 전체를 보더라도 조금 김기동 감독이 이끌고 있는 FC 서울이 현재 뭐 이번 시즌 2025 K리그에서 가장 우승에 가까운 팀들 중에 한 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팀에 대한 전력도 많이 보강이 됐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문선민, 정승원 등을 비롯해서 주축 자원들 그리고 김진수까지 굉장히 베테랑 선수들과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보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대표급 스쿼드가 완성이 됐는데요. 제주는 그에 반해서 이제 김학범 감독이 이끌고 있으며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김학범 감독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통한 강한 압박과 그리고 기동력을 활용한 축구가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이번 시즌이 되겠습니다. 이날 경기는 사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주가 2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서울의 시즌 초 출발에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노출이 됐고 제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전반전 후반전 중에 전반전에 제주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었는데 특히 수비할 때 그리고 서울을 어떤 식으로 공략했는지 그리고 첫 번째 골이 어떻게 터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시죠. 첫 번째로는 이제 제주의 수비 대형을 먼저 좀 볼 수 있는데요. 경기 초반에 이제 킥오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FC 서울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기성용 선수가 FC 서울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기성용 선수가 중심에 배치가 되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는 4-4-2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백라인 4명 그리고 중원에 미드필더 4명 그리고 최전방에 2명이 배치가 되죠.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이날 박동진 선수와 그 다음에 남태희 선수가 이제 최전방에서 수비해주는 2의 역할을 해주게 되고 4명의 두 줄 수비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중앙에 있는 이탈로와 김건웅 선수의 위치가 계속해서 좀 수비적으로 한 명은 수비를 커버해주고 한 명은 보다 전진한 위치에서 상대를 압박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앙으로 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매칭이 나오게 되죠. 지금도 중원에 2명 정승원과 링가드를 상대로 김건웅과 이탈로에 대한 대인마크가 일단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C서울은 가운데로 볼을 주기엔 좀 애매해요. 양쪽 윙포들도 안쪽으로 좁히면서 실질적으로는 볼이 사이드로 나갈 수밖에 없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윙포드하고 중원의 미드필더까지 같이 형성이 되면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수적인 우위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렵지 않게 김건웅이 다시 전방으로 볼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제주의 이 간격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는 제주를 뚫기에는 경기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지금 빌드업 할 때 등번호 10번 이 선수 남태희 선수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앞서서는 이제 압박할 때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남태희 선수가 지금은 가장 밑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죠. 이렇게 제주에는 백라인 4명이 구축이 되지만 남태희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라인 4명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른쪽 풀백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있는 그러한 형태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남태희 선수가 후방에 내려와서 빌드업을 만들어줄 때 중원에 이탈로가 배치가 되고 남태희까지 중원에서 빌드업 숫자를 만들어지는데 이때 오른쪽 풀백 남태현 선수는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서 비대칭적인 빌드업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세컨볼 싸움에서
서울이 다시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고, 자, 여기서 이제 FC 서울의 공격 형태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문선민 선수가 볼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링가드가 그 빈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실 저 최전방 위치는 조용욱 선수의 위치인데 조용욱 선수는 앞서서 사이드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모습이 있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안쪽 패스 길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주의 단단한 수비와는 별개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공격을 만들었던 또 FC 서울의 공격 형태가 또 나왔던 장면입니다. 자, 이제 제주의 빌드업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제주가 이날 경기 어떤 식으로 빌드업을 준비했는지. 제주가 빌드업을 할 때는 두 명의 센터백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탈로 선수가 센터백 중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일명 라볼피아나 방식이기도 하죠. 이렇게 중원 미드필더 2명 중에 1명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탈로가 볼을 잡게 되면 후방에 3명이 위치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탈로가 중원에 있고 양쪽 센터백들이 좌우 스토퍼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 손가락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이죠. 네, 김건웅과 남태희 선수가 한 명은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한 명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중원에서 3위 빌드업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제주가 빌드업 시에는 3위 빌드업을 만들어진다는 거, 특히나 중원에 3명이 낮은 위치로 내려면 삼각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제주가 공격을 하다가 뺏겼을 때도 3명의 미드필더 간격이 좁기 때문에 바로 압박하면서 중원에서의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비적인 장치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13분 1초를 보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제주의 빌드업 형태가 나옵니다. 자, 지금도 빌드업 시에는 중원에 이탈로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숫자를 더 늘려주고, 김동준이 이제 센터백 사이에 들어갈 때는 확실히 이탈로 선수가 보다 높은 위치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중원에 있는 지금도 3위 빌드업 형태죠. 골키퍼를 활용한 센터백 2명과 골키퍼를 활용한 3, 그리고 이탈로와 김건웅을 활용한 중원의 2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중원 3명의 삼각형이 유지가 돼요. 이게 이제 제주가 얼만큼 훈련을 많이 했는지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볼을 받기 더 편한 위치로 남태희를 위치하려고 하는 이 제주 선수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필드 플레이어 5명을 활용해서 서울 선수의 4명 정도의 진영 끌어당긴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선수들의 간격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제주의 빌드업 형태입니다. 자, 지금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탈로하고 남태희 선수의 위치가 다시 한 번 더 3위 빌드업이 만들어지죠. 왼쪽 풀백은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서 왼쪽 풀백에 대한 자유로움이 또 생기게 되고, 남태희 선수는 보다 낮은 위치 내려오면서 빌드업에 또 관여가 됩니다. 어쨌든 FC 서울 입장에서는 남태희 선수를 마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원 선수들이 남태희 선수에 대한 시선이 고정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탈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수들에 대한 마크가 조금 풀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죠. 이번 장면은 제주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C 서울의 공격 장면입니다. 지금 형태를 보시면은 문선민, 그리고 최전방 린가드, 그리고 루카스까지 최전방에 올라가 있고 조용욱이 좀 밑으로 내려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FC 서울도 선수 간의 위치가 변화했기 때문에 확실히 제주 선수들이 좀 공략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센터백이 한 명이 지금 위쪽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정승원의 전지 패스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육안으로 보시면은 약간 형태가 좀 흐트러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때 제주의 옵사이드 트랩이 굉장히 잘 작동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등번호 4번 이 선수가 이제 송주훈 선수, 센터백 선수고, 그 다음에 지금 26번에 가운데 있는 선수가 임채민 선수죠. 근데 지금 왼쪽 풀백이 높은 위치로 전진해 있다 보니까 왼쪽 센터백이 왼쪽 풀백 위치로 순식간에 가게 되고, 이탈로 선수가 센터백에 대한 공간을 마크하도록 내려오게 됐습니다. 확실히 센터백들 아니더라도, 그리고 본인의 포메이션이 아니더라도 이 백라인을 맞추는 이 라인 컨트롤이 임채민 선수의 이 발끝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득점 장면을 좀 보게 되겠는데요. 지금도 안태현 선수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이게 클리어링에 약간의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김주성 선수가 완벽하게 클리어링을 못했거든요. 사실 공격수라면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김준하 선수, 이 어린 선수, 이 데뷔전이었거든요. 이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크로스가 올라간 이후에 여기서 볼을 완벽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잡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안쪽 공간이 비어요. 이 바로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타이밍을 접죠. 이렇게 되면서 김주성 선수의 블럭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왼발로 마무리까지 하는 정말 어린 선수지만
어린 선수답지 않은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득점 직후에 나왔던 또 서울의 공격 장면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제주의 수비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주에 앞서서 옵사이드 트랩을 만드는 걸 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제주가 어떤 식으로 옵사이드 트랩을 만들었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다시 제주가 압박 형태를 올리죠. 남태희 선수도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또 4-4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지금 정승원 선수가 볼을 간결하게 처리해주면서 이때 제주의 수비가 높은 위치로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미스가 발생했어요. 김건웅이 이제 정승원을 막으려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탈로가 링가드를 놓치게 되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발생이 됩니다. 문선민이 잘 흘려줬죠. 순식간에 3명의 백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조영욱이 침투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여기서 백라인에 2명의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인 남태현 선수만 위치를 한 상황입니다. 3명의 센터백으로 정확하게 백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센터백들의 이 정확한 라인 컨트롤, 특히나 센터백 그리고 풀백들까지 합류했을 때 임채민 선수를 비롯한 남태현 선수까지 정확한 옵사이드 트랩이 나오는 이 제주의 정말 인상적인 수비 장면이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수비의 라인 컨트롤을 하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서 계속 4-4의 형태를 만드는 제주였는데 가장 잘 나왔던 부분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2명의 압박 그리고 4-4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탈로는 기본적으로 정승원을 따라가지는 않고 중원에서 센터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링가드를 좀 놓치는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링가드 선수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센터백 앞을 보호해줍니다. 이 장면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 남태희 선수가 볼을 잡게 되는 순간에 박동진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위치가 변화하기 시작하죠. 박동진 선수 바로 출발합니다. 이때 볼 뒤로 흘려주고 여기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장면인데 파울로 끌어낸 서울이. 제주의 이 수비 라인 간격이 확실하게 2줄 수비 그리고 2명까지 이 10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수비 시에는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주의 수비 장면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굉장히 수비를 잘했었거든요. 서울이 이제 빌드업을 하려고 2명의 센터백을 남기고 이제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기성용까지 올라가 있고 정승원 그리고 보시면 문선민까지 밑으로 내려오면서 중원에서 본인의 마크하고 있는 선수를 조금 끌어당기려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최준 선수가 좀 비죠. 그쪽으로 볼이 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제주 입장에서 지금 보시면 누구를 막고 있냐? 기성용과 정승원에게 볼이 가는 것을 지금 최전방에 있는 남태희와 박동진이 간격을 좁히면서 막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이 어떻게 보면 4-4-2라고 했을 때 그 2명에 대한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성용과 정승원이 볼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승원 선수의 손짓을 보면은 타이밍을 좀 낮추라고 얘기하죠. 본인들이 지금 볼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후방으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F서울은 기성용에게 볼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술이 당하고 있는 거죠. 기성용 선수에게 볼을 좀 보내서 기성용 선수의 발끝에서 어떤 빌드업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기성용 선수에게 볼이 가고자 하는 것을 제주가 정말 잘 막아주고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제주와 F서울, 제주 SK와 F서울의 경기를 좀 봤는데요. 지금 제가 뭐 전반전만 봤지만 사실 후반전까지 하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는 더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지만 오늘 경기에서 봤을 때는 제주의 전반전을 담백하게 보더라도 제주 SK가 이번 시즌에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김업범 감독이 정말 훈련을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단단한 수비 라인 2줄 수비를 만들어내고 그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김건웅 선수 그리고 이탈로 선수 그리고 남태희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3명의 조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이번 시즌 이제 다양한 다크호스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저는 제주 SK가 그 다크호스 중에 한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크뷰는 제주 SK와 F서울의 경기를 봤고요. 네, 다음 크뷰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